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 금리가 또 내렸습니다. 10년물 금리 4.1%대까지 떨어졌고 지금 미국에서는 빅컷 9월에 0.5%포인트 내릴 거다. 연내 3번 FOMC 회의 다 금리 내릴 거다. 자, 훈풍이 불었습니다. 이에 증시도 급등을 했고 오늘도 국내 증시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요.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또 암초가 남아있으니까 이것이 결국 이번 주에 마지막 숙제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준호 매니저, 일단 미 증시가 아주 급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향할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 섹터들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시카고 이제 상품거래소에서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4.4%까지 지금 급등하면서 어제는 이제 고용 둔화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정이 나와줬다면 다시 한번 고용 둔화가 오히려 금리 인하의 어떤 속도를 낼 것이다. 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연내에 2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사실 이제 나스닥이 2%까지 상승 흐름 나와줬고 전반적인 팔란티어의 어떤 실적 고성장으로 계속해서 AI 섹터의 어떤 훈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AI 인프라 육성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들이 앞다투면서 지금 계속해서 AI도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GNC 에너지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일단 국내 데이터 센터 비상 발전기를 과점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젤 엔진과 그리고 가스터빈 비상 발전기 제조 시스템 엔지니어링 EPC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좀 구조적으로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전력 소모량이 지금 증가를 하면서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 발전기 수요도 같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제 과정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 시장의 거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 대표 기업들이 계속해서 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확충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또 수혜 기업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이제 전반에 적용 가능한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시스템 제어 그리고 시공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모든 레퍼런스를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특히 하반기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계속해서 AI 확대에 따라서 내년 중반이라든지 후반 정도에는 전력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전력 쇼티지에 대한 우려를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칩이라든지 변압기 그리고 전력 등 3가지가 가장 핵심 주요 문제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좀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력 부재 상태가 더욱더 심화될 수 있고 결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 발전기 수요도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지금 XAI 또 이제 테슬라가 운영하고 있는 XAI 같은 경우도 멤피스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지금 이제 40조 원을 조달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전에는 AI 투자가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게 아닌가, 실적 대비해서 너무 과투자가 아닌가라는 어떤 이제 우려 섞인 전망들이 있었었는데 그걸 지금 최근에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팔란티아 또 소프트웨어 기업도 지금 다시 한번 매출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젠 당분간 AI 투자의 어떤 확대와 인프라 구축은 더욱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의왕의 NH 통합 IT 센터를 구축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죽전에 있는 LG CNS가 운영하고 있는 퍼시픽 서닉 데이터 센터 같은 대규모 레퍼런스를 좀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 일단 LG U+가 올해 초에 또 축구장 9배 기그의 파주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카카오 그룹이 또 이제 남양주 왕숙에 6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AI 심장으로 구미에 8조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SK는 울산에 7조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 기업들이 앞다퉈서 계속해서 지금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국내에서 70% 이상의 점유율로 비상 발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GNC 에너지의 매출 성장이 올해 가파르게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GNC 에너지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자, 지금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비상 발전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꺼져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투자 얘기하는 게
데이터 센터 투자할 때마다 GNC 에너지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국내 대표기업도 계속 좀 투자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뭐지 포스코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그 현대라든지 국내 대표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올해는 사실 GNC 에너지의 매출이 컨펀첩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이제 막 국내 대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앞다퉈서 계속 비상 발전기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 지금 전력 인프라 쪽에서 GNC 에너지가 그래도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 나아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디젤 엔진, 가스 터빈 관련한 다 싹 다 비상 발전이니까 수요도 높겠다. 그래서인가요? 이제 네. 차트를 보면 맞습니다. 이 뭐 들어가기가 좀 힘든 영매매조에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준호매조 또 들어가도 돼요? 사실 한번 이제 볼까요? 가격 또 전략? 변압기 네. 관련된 네. 종목들도 효성중공업도 뭐 계속해서 뭐 신고가 행진이 네, 나와주고 그건 있고요. 그쵸. 뭐 LS 네. 일렉트릭 또 그리고 일진전기 네. 뭐 그리고 HDD 일렉트릭 다 마찬가지인데 네. 오히려 사실 전력인프라 쪽은 가능 종목이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지 네. 오히려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재롱전기부터 시작해서 그 외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오히려 GNC 에너지나 이제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독점적인 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산일전기는 이제 특수변압기 쪽에서 그리고 이제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전기 쪽에 비상 발전기 쪽에서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올해의 어떤 성장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조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고 또 다시 한번 국내 대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도 성장 여력은 남아 있고 직전 고점 부근 때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 이제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면 일단 전일 종가였던 34,200원 라인대 일단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이제 직전 고점은 전 충분히 돌파해서 마찬가지로 좀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41,000원 라인대를 일단 목표가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는 29,1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을 좀 넉넉하게 잡은 것이 역시 네.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버텨보자. 변동성도 어느 정도 네. 좀 감내해서 오늘 분할로 29,100원을 말씀드렸는데 거의 3만 원 초반 부근대에서는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GNC 에너지로 향했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역시 이런 것들이 오고 있습니다. 토딩TV님이 코난 테크놀로지 어제 왜 그랬을까요? 유유유. 또 솔트룩스 뭐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영민 매니저 일단 네. 팔란티어부터 시작을 하면서 네. 우리 국가대표 AI. 근데 확실한 건 이제 AI 솔루션으로 돈 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새 시대가 열린 건 맞잖아요. 이게 지난주부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있잖아요. 아마존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뭐 급락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이 AI 쪽에 대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얘기를 했고 네. 메타, 뭐 브로드컴 뭐 이런 기업들도 오늘도 뭐 주가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좀 나타났죠.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네.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AI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제 실적으로 지금 입증을 네. 좀 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과잉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조금 많았었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주요 AI 기업들은 그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를 실적으로 지금 깨부수고 있는 있다. 단계다. 네. 오늘 팔란티어도 네.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이제 실적이 이제 공개됐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처음으로 이제 10억 달러를 이제 깜짝 돌파를 놀랐어요. 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AI 솔루션 기업들이 아직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은 돈 버는 기업들 특히 뭐 돈을 번다라고 해도 사실 카페24 같은 그쵸. 특화되어 있는 어떤 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버는 건데 말 그대로 AI 솔루션만 가지고 이렇게 분기에 10억 달러 팔아서. 이렇게 네. 매출이 나왔다라는 거 최근까지도 뭐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공공 부문의 이제 수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순이익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오죠. 네. 컨센이 뭐 주당 좀 순이익이 한 비싸였는데. 14센트 정도였는데 이 16센트 정도 나왔으니까 순이익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140% 이상 급증을 한 이제 숫자가 이제 발표가 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간의 시장에서 본장에서도 한 4% 상승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한 4% 이상 더 올라가고 있어요. 사상 최고가가 경신이 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이제 AI 기업들이 이제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을 딛고 이제 실적으로
기업들의 이제 가치를 증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AI 솔루션 기업이라든지 특히 어제 또 AI 국가대표 기업이 그겁니다. 선정이 좀 됐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주가 동향이 어떨지가 이제 관건이죠. 일단 탑 10 기업 중에 탑 5 기업으로 이제 어저께 반을 추렸어요. 네. 추린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경쟁 기업들과 상당히 좀 희비가 좀 엇갈리잖아요. 일단 통신 기업 중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경쟁을 네. 했는데 KT가 좀 아쉽게 이제 고배를 마시고 SK텔레콤이 이제 됐고요. 탑 5 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가장 좀 관심을 좀 모았었던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는 카카오가 좀 고배를 마시고 네이버가 팀 이제 네이버가 탑 5 됐어요. 안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조금 제 예상을 이제 빗나간 건 요거예요.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중에 이제 분량이 네. 한두 군데 정도 이제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거기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쉽게 네.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탈락을 좀 하고 업스테이지가 이제 스타트업 됐어요. 기업 중에서는 됐죠. 네. 참여가 이제 되는 걸로 이제 확정이 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이제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그 다음에 카카오 연합에 들어갔던 막 솔트룩스 같은 솔트룩스. 이런 네. 기업들은 주가가 이제 좀 급락세가 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탑 5 안에 들어간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주가도 어제 뭐 아주 강하게 급등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한글과 컴퓨터나 뭐 이스트소프트 같은 네이버 이런 정도? 기업들도 네. 이제 포함이 좀 됐었고 네이버도 한 3% 정도 3%. 이제 상승 마감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기대감이 많이 조금 줄어들어 버린 이유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대주주 요건도 막 10억으로 이제 다시 회귀한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정책 수혜주들 전반에 대한 약간의 이제 좀 불신이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요번 주 안에 어제 보면 이제 대주주 요건 이제 10억으로 또 강화하려고 했다가 이걸 원점에서 이제 재검토한다라는 이제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고 목요일쯤에 여러 가지 안을 이제 검토를 해서 당대표가 이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이제 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오히려 다시 한번 또 정책 수혜주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 특히 소버린 AI와 관련된 이제 이 이슈가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가장 좀 강력한 이제 모멘텀을 좀 받았던 이제 섹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 근데 이제 카카오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뭐 카카오의 기업 가치가 저는 사라진다라고 보지 않고 카카오가 고배를 마신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는 자체적인 이제 AI 솔루션 개발보다는 미국의 오픈 AI와의 사들이는 협력.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소버린 소버린 AI는 아니다. 국가대표 AI를 이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 조금 더 적합하지 않았나.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네이버 이제 진영의 종목들도 저는 뭐 주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관심 갖고 있는 탈락한 기업들,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솔트룩스 이런 기업들은 애초에 국가대표 AI 선정이 아니더라도 네. 이미 상장되어 있는 AI 솔루션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한 이제 기술력, 특히 생성형 AI라든지 거대 언어 모델과 관련된 네. 자체적인 이제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안 됐다라고 해서 이 기업들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약간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저는 이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특히 네. 이제 뭐 솔트룩스도 마찬가지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자본 조달 그리고 이제 추후에 공공 부분의 이제 수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급락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또 매수 기회를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두 이런 의견 종목만요. 좀 가격 드리겠습니다. 전략 한번 봐줘. 그죠? 네. 코난하고 솔트룩스 네. 아마 코난도 기대가 컸고 솔트룩스도 카카오 팀에서는 독보적이었는데 안 되면서 네. 일단 좀 실망 매물 나왔는데 가격 그렇죠. 전략으로 뭐 과정 그러니까 이제 두 코난 종목? 테크놀로지는 어제 일단 안 됐기 때문에 네. 시장의 반응은 이제 매우 직관적이었던 거죠.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흘러내렸으나 뭐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주가가 뭐 유증 악재 터지고 이러면서 예. 급락이 나와 있던 자리였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이제 29,000원 정도의 지금 발행 가격이 1차적으로 나와 있는데 10월달 기준일까지 그 가격이 이제 유지가 되고 유증에 성공을 하려면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좀 생겨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생성형 AI 자체적인 어떤 AI 솔루션 개발에 대한 이제 부분들 특히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국내보다는 또 해외 시장에서 많이 인정을 좀 받고 있고 특히 코난 테크놀로지는 한국판 팔란티어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방 부문에 있어서는 또 네. 독보적인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만 저는 빠르게 35,000원 정도 이상까지는 가격 회복이 좀 될 거라고 어제 종가로 보고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충분히 좀 좋은 네. 매수 기회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좀 접근이 좀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솔트룩스도 마찬가지. 솔트룩스는 사실상 이 생성형 AI 특히나 이제 저비용의 이제 생성형 AI 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또 훨씬 더 많이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쉽게 이제 카카오 컨소시엄이 탑5 안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또 카카오 그룹은 오픈 AI와의 또 협력이 예상되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솔트룩스도 어느 정도의 이제 또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솔트룩스 역시도 한 43,000원에서 4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준호 매니저는 이번에 통과했던 이제 팀 LG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LG 연구소 쪽에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CNS 한번 봐주시고 한국화 컴퓨터가 여기 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팀에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이소프트도 있고 해서 저 세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뭐 LG AI 연구소 이번에 뭐 LG CNS, LG U 플러스 뭐 당연한 거고 이소프트와 이제 한국화 컴퓨터까지 이제 포함이 컨소시엄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는데 일단 여기서 만약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은 결국에 이제 AI 어떤 이제 인프라 구축과 결국에 정부 투자가 막힌 것이냐 그게 아니라 결국 이거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거는 사실 서바이벌 프로젝트 맞아요. 그래서 두팀 남기는 거죠. 2월 달 말에 이제 4팀으로 줄이고 그리고 내년에 3팀 그리고 내후년 2027년도에는 두 팀만 남겨놓고 다 지금 어차피 제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사실 우리 국내에서 이 두 기업만 사실 AI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모든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2천억 규모의 어떤 육성 정책이 나와주는 기업이 두 기업으로 추린다라고 보시면 GPU도 줘요. 될 것 같습니다. GPU도 맞습니다. 줘요. 칩도 주고요. GPU도 주고 또 인재 육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부분으로 이제 정부가 2천억 가량의 어떤 투자를 하는 건데 일단 뭐 AI 모델의 어떤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이제 개발 목표 전략 그리고 사회 파급 효과까지 전방위로 이제 살피면서 이제 마지막 두 기업으로 추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이즈는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탈락되는 기업들은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도 그게 계속해서 추세 하락으로 결국 AI 어떤 이제 인프라 투자에 아예 제외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어떤 이 서바이벌에서만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LG도 포함이 됐었고 KT도 이제 포함이 됐고 그래서 NCAI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이제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들 뭐 미디어젠, 뭐 크라우드웍스 같은 기업들이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뷰노나 플리토 같은 기업들이 같이 합류하면서 시세가 좀 들어와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포티투닷도 이제 같이 포함됐는데 그게 현대차 자율주행 계열사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리고 리벨리온 지분 투자를 냈던 뭐 KT 같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됐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네이버가 3~4%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LG 이제 CNS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사실 국내에서 최초로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구나. 그리고 또 초대형 데이터 센터 아까 LG U 플러스가 축구장에 900기가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 이제 구축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LG CN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 또 이제 LG AI 연구팀도 바로 이제 합류가 됐었기 때문에 결국 LG CNS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CBDC 관련된 시범 사업에서도 결국 총괄했던 기업이 결국 LG CNS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같이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LG CNS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들을 이제 와서 이제 막 종목들을 들어가는 거는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고 일시적인 어떤 이제 상승을 멈출 수가 있어서 실질적인 이제 AI 어떤 인프라 구축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다각도로 볼 수 있다. 카카오가 이번에 빠졌다고 해서 절대 이번에 카카오가 AI 인프라 투자와 또 정부 차원의 어떤 AI 구축 사업에 빠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히려 어제 좀 가파른 조정을 이용해서 좀 과도하게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을 저가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흐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준호 매니저의 픽은 뭡니까? AI 솔루션 중에서? 일단 저는 여기 뭐 탈락됐던 아니던? 저는 그래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네이버? 길게 본다고 했을 때는 네이버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러게요. 뭐 실제로 이번 정부는 네이버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던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중기부 장관으로도 이번 임명이 되기도 했었고 또 하정우 또 이제 AI 정책실장도 있고 결국에 이제 뭐 AI 쪽에 이제 모멘텀은 사실 네이버가 가장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스테이블 코인만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네이버가 또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고 결국 이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도 결국 라인과 그리고 또 네이버의 어떤 이제 플랫폼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하이퍼클로벌 X라는 자체적인 생산형 AI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어떤 조정 흐름이 좀 과도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AI 관련된 실적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네이버 실적까지 제대로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다시 한번 좀 강력한 매수가 유입될 수 있고 중장기적인 매력도는 너무나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AI 관련된 모멘텀으로 상승했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한 상태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도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리뷰 겸 프리마켓 가볼 텐데요. 영민 매니저, 네. 한국 카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카본. 조선주가 흔들린다, 오히려 세론이다 하고 있지만 요 밑에 단은 짱짱해요. 사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또 이 관세 협상 관련된 이제 주역으로 또 꼽히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분출이 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의 이제 좀 세론되는 흐름도 있고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랫단에 있는 이제 기자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 기업들 그리고 이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텍 같은 이런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대형 조선사들 주가보다는 아직은 조금 이제 밸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한국카본이 지금 뭐 또 프리마켓에서도 3% 넘는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이제 후일담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 여전히 이제 이 조선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제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뭐 국내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조선업종 뭐 30% 이상 더 상승 여지가 있다 이런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아마도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에 좀 힘을 보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 이제 투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발언한 게 뭐냐면 빨리 미국에서 배를 건조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걸 이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에 요청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내 조선소에 대한 이제 추가 투자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조선소에 대한 투자와 함께 실제로 선박 건조에 대한 이제 인프라를 미국 내에 이제 좀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기자재 관련된 종목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카본, 동성하인텍 그리고 엔진 기업들 중에서는 뭐 하나 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HD, 현대마린 엔진 뭐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도 한번 좀 짚어드리면 한국카본은 일단 뭐 LNG 관련해서는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잖아요. 우리가 LNG, 미국산 LNG 수입을 늘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한국카본은 수혜주고 LNG 운반선, 뭐 LNG 추진선 뭐 얘기를 할 때 다 이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이 이제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는 신고가 랠리가 이제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목표가는 한 35,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한 10% 정도 지금 뭐 수익 나고 있습니다만 한 35,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가 방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제 트럼프가 자기의 LNG를 팔아먹으려면 배가 있어야 팔아먹지 않습니까?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상당수 LNG선을 많이 발주할 거다. 이런 소문도 많이 돌고 있어서 이제 본행제 관련한 것들이 한번 시세가 이어진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준호 매니저와는 로봇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 갈게요. 이거죠? 맞습니다. 이 손, 로봇손. 네, 로봇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된 3대 강국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은 이제 저가 공세로 그리고 이제 미국은 기술력으로 우리나라는 부품으로. 사실상 부품, 부품 안에서도 액추에이터라든지 그리고 로봇 손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었고 특히 원익홀딩스는 이제 메타와 그리고 엔비디아와 휴머노이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주말 동안에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자유도 6에 아주 섬세하고 정밀한 어떤 손을 파지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크랩젠이라고 엔비디아가 개발한 로봇 손을 동영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로봇손 그랩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익홀딩스의 계열사인 원익로보틱스도 같이 어느 정도 협력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되면서 어제 10% 이상의 상승, 17%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원익홀딩스와 이제 로보티즈가 사실 궁극적으로 국내 로봇에서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 로봇 손에서는 원익홀딩스의 계열사인 원익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터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로봇의 이제 관절 역할을 하는 또 실질적인 이제 그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테슬라와 또 이제 삼성과의 어떤 이제 로봇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쪽에 전방위로 이제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세계의 만남이라 해서 사실 이재용 회장만 간 게 아니라 파운드리 사업부 대표, 삼성 디스플레이 대표 다 같이 지금 이제 회동해서 네, 맞습니다.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뭐 어제도 뭐 삼성 전기가 옵티머스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향후에 뭐 삼성 SDI의 배터리도 공급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 관련된 협력이 더욱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로보틱스도 다 충분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로 지금 이제 테슬라와 또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지금 이제 합심해서 또
또 첨단 산업, 또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또 이제 같은 한 배를 탄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로봇 섹터의 어떤 투심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에 또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 섹터가 바이오이기도 하지만 결국 로봇과 또 그리고 2차 전지, 성장 섹터들이 대표적으로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AI로 실질적인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의 속도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AI의 기술 지박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워닝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같은 기술력이 있는 또 이제 장비, 부품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다면은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도 해소된 상태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어떤 이제 로드맵도 발표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봇 쪽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삼성전자가 간밤에 이노엑스랩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피지컬 AI 있죠. 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전담 부서를 이제 신설했다. 이게 사실 이제 테슬라 수주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삼성의 이제 지갑이 진짜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반도체 파운드리에 대한 이제 투자 재개, 평택 P5 공장에 대한 이제 투자 재개,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피지컬 AI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이제 투자 재개. 뭐 이러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 준호 매니저가 항상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삼성 로보틱스로 이제 사명 변경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에 대한 이제 개발 뭐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로봇 기업들도 한번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삼성이 이노엑스랩이라는 곳에 이제 로봇 전담 부서를 둔다. 약간 냄새가 맞습니다. 좀 난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최근에 저희 매경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식 상담할 때 보면 바이오가 없어요, 영민 매니저. 그 이유는 일단 많이들 떠나신 것도 같고 또 세제 개편안 때문에 큰 손도 파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리가켄 바이오와 ABL 바이오 두 개를 볼 텐데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살아있는 거죠? 파셨던 큰 손들께서는 다시 매수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주 안에 저는 뭐 나름대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정이 일단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했다. 일단 투자자의 어떤 굉장한 반감을 좀 사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논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해외 글로벌 IB들이 우리나라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첫 번째 이유로 양도세 요 문제를 이제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대내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들을 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론을 좀 인식하는 또 상식적인 어떤 뭐 당정의 어떤 모습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 주 안에 이제 뭐 철회 다시 이제 원점으로 그냥 50억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래 어제 실제로 여당 의원들이 이제 얘기가 막 여기저기서 나왔었는데 실제로 막 20억, 30억으로 이렇게 막 금액을 절충한다 이러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이 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당 의원들께서 직접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희망적인 이제 메시지를 좀 받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죠. 오늘 아까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4.19%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9월 달에 비컨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3회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3회 금리 인하 가능성도 거의 지금 5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한편으로는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찌보면 본인이 짜놓은 판대로 뭔가 좀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까지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저께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 우리 앵커님이 또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사실 신흥국 시장 내에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가장 결정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와 관련된 불확실성만 해소되면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하락했던 자리는 굉장히 좀 빠르게 저는 메워놓는다라고 보거든요. 리가켄바이오 차트 보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리가켄바이오가 빠지기 시작한 게 딱 2주 전부터예요. 딱 2주 전에 양도세 이 세제 개편안 얘기가 흘러나와가지고 그 주 주말부터 제가 우려가 된다라는 걸 그 다음 월요일 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부터 2주 동안에 내리 빠졌다가 어제 이제 반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추세를 회복하고 있다. 리가캠은 하반기 때 또 결정적으로 대규모 이제 기술 이전의 기대감이 가장 좀 큰 기업 중에 1등이죠. 하나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술 이전과 하반기 때 또 여러 가지 학회 모멘텀들이 지금 뭐 줄줄이 대기 중이거든요. 유럽 ESMO 포함해가지고 세계 폐암학회 또 그 폐암학회와 ESM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또
초록 공개를 8월, 9월 달에 막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리가캠도 15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시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도 적극적인 좀 매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저께 이제 ABL 바이오가 애프터마켓에서 아까 이제 여당 쪽에 이제 그런 움직임, 예. 대주주 양도세 플랜 B. 요건 내오고 나서 가장 좀 심하게 빠진 기업이 또 ABL 바이오였어요. 네. 거의 30%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반발 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ABL 바이오는 두 가지 포인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ABL 301 파이프라인 이게 바로 이제 그랩바디 B BBB 셔틀 BBB 플랫폼을 셔틀. 태운 이제 사실상 이제 뇌신경계 퇴행성 질환에 이제 타겟을 하는 후보 물질. 그다음에 그랩바디 T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랩바디 T는 뽀원비비라고 하는 물질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면역 증강 효과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몸속에 있는 T 세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종양 환경에서 암을 타겟을 하는 이제 그런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다른 면역 증강제 같은 경우에는 간독성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예. 면역 세포들이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는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ABL 바이오는 이 그랩바디 T라는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미세 종양 환경에서만 국지적으로 타겟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면역 증강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또 알고 있는 그랩바디 B뿐만 아니라 그랩바디 T에 대한 T도? 이제 가치까지도 감안을 좀 한다라고 하면 역시 뭐 ABL 바이오도 9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의 두 종목 봤습니다. 1순위, 2순위. 예,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아까 차트도 보셨지만 시장이 진짜 똑똑하네요. 이 대주주 요건 나오자마자 그대로 큰 손들은 다 던졌던 것 같은데 보시죠. 한번 민주당이 또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고요. 자, 현재 시각에서 특징주들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쪽 라인들이 훨씬 더 시세들이 좀 나고 있고 2차 전지 쪽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준호 매니저. 네. 뭐 테슬라 뭐 간밤에 완전히 뭐 맞습니다. 있죠. 뭐 몇 조를 준 건가요? 예. 거의 지금 한 40조 정도 수준으로 아마 지금 이제 그 일론 일론 머스크에게 머스크에게, 스탁 옵션으로 예, 이제 스탁 준 옵션을 거고 줘버렸어요. 대신에 이제 2027년도까지 이제 계속해서 CEO 자리에서 절대 물러나면은 안 되는 거고 주식도 팔면 안 되는 되는 거고. 조건으로 이제 내걸었기 때문에 이제 2027년까지 또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지금 속도가 사실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지금 빠르게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모델 Q를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모델 Y 저가용 모델이 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새로운 차종을 만들어서 기가팩토리에서 찍어내는 것보다 오히려 기존 차종에서 이제 부품들이나 어떤 이제 고가 부품들을 빼서 출시하는 게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훨씬 더 저렴하게 또 생산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모델 Y 저가형 모델을 지금 이제 그 공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좀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이제 모델 Y 주니퍼 그 다음 차례에 어떤 저가형 모델도 인도 시장에 진출할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 시장에도 지금 이제 테슬라의 어떤 이제 모델들 또 공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이제 어떤 테슬라 매장들을 계속해서 지금 설립하고 있고, 인도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뭐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들을 소개하는 어떤 이제 파워 스토어 같은 것들을 계속 차리고 있으면서 결국 인도 시장의 진출도 임박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제일 시작은 모델 Y 이제 저가형 모델이 올해 하반기에 좀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아 있고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이런 과세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거의 20% 섹터 전반적으로 2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준 상태고 실제로 한 3, 4년 동안 조정 흐름이 나와줘서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한데 전기차 캐즘도 서서히 좀 회복되고 있지만 결국 ESS 쪽의 매출이 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 3사 또 셀 기업들을 중심으로 양극재, 또 음극재, 또 그리고 최근에 흑연 기업들까지도 탈중국화와 또 그리고 중국의 대규모 공급 개혁까지 맞물리면서 2차전지 섹터들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LG 엔솔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부분도 빠르게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랬을 때는 결국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PI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이제 검사 업체인데 지금 시간에서 한 10%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이 기업은 한 480억 정도의 이제 CB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그 목적 자체가 이제 시설 투자라든지 최근에 R&D 비용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PI도 한 10% 정도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2차 전지 검사 PI 같은 경우는 배터리 3사의 검사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2차 전지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OBBA 법안에서도 결국 이제 중국의 또 이제 배터리와 또 중국의 기업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는
K 배터리의 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일본과 지금 이제 비교했을 때 뭐 철강이나 또 자동차 쪽은 약간은 좀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배터리 쪽에서는 사실 일본은 파나소닉 외에는 내세울 수 있는 기업이 없잖아요. 국내에는 배터리 3사가 미국 현지 내에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또 ESS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 또 삼성과 또 테슬라의 어떤 협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오히려 LG엔솔뿐만 아니라 또 이제 삼성 SDI와도 채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준호 매니저의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로 올해 돈 번 큰 손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맞습니다. 뭐 세제 개편안에서는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자유롭다. 얘기 하나. 일론 머스크가 적어도 2027년까지 이상까지 있다면 맞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 말입니다. 이 둘의 이 브로맨스가 맞아요. 터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삼성 SDI 또 로봇 또 삼성 전기 이쪽 팀 삼성 전자까지 한번 보는 건 어때요? 이 브로맨스로. 네, 맞습니다. 삼성 전자는 이미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한번 시세가 26조 분출됐고 갖고. 그다음에 네. 이제 삼성 전기에도 시세가 좀 강하게 카메라 모듈 그리고 저는 로봇. 추후에도 MLCC도 충분히 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결국 이제 디스플레이. 맞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 SDI 배터리는 사실 ESS 테슬라도 지금 메가팩의 중국의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됐죠. 거기다가 또 옵티머스 로봇부터 시작해서 또 전기차 저가형 모델 출시한다고 했을 때는 삼성 SDI의 또 원터니엄 배터리가 공급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벤더사를 한 곳만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서로도 결국에 이제 삼성 SDI를 조만간 전 채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영민 매니저의 일발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어디로 갈지 궁금합니다. 네. 금리가 떨어진 것도 있고 또 로봇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어디로 향합니까? 오늘 사실 이제 프리마켓의 움직임을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좀 활발하게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아주 강하게 부각이 좀 됐으나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게 고용 이제 쇼크.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기 침체 이제 우려다 이런 이제 시각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해서 어제는 사실 시작할 때 이제 분위기는 아주 자신감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오늘은 뭐 전 업종이 지금 보니까 다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업종을 이제 선택할까가 조금 가장 좀 고민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냥 저는 직관적으로 지금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리스크 온 심리가 이제 살아난 건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볼 수 있는 업종이 또 제약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제약 바이오 종목 올릭스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올릭스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 연초에 이 대사 이상 뭐 지방 간염 치료제 이걸 이제 일라이 릴리 쪽에 거의 1조 원의 이제 기술 수출을 이제 성공을 좀 하면서 기업 가치가 뭐 엄청나게 좀 업그레이드가 좀 돼버렸죠. 지금 그래서 이제 경고 딱지가 이제 붙어 있는 이유가 올릭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1년 전보다 주가가 지금 200% 넘게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경고 딱지가 붙어 있어서 지금 프레마켓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제 경고 딱지가 붙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올릭스는 이 RNA 간섭 기술을 바탕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차세대 핵산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도 뭐 여러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태여서 비대 흉터 치료제 그리고 요번에 이제 기술 수출에 이제 성공한 이제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이제 치료제, 그다음에 사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그다음에 황반변성 치료제 뭐 이런 것들까지 상당히 많은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미 일라이 릴리 쪽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 탈모 치료제 후보 물질 ORX 이제 104C라고 하는 이 후보 물질 자체가 지난주에 유럽에서 물질 특허를 획득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모멘텀인데 물질 특허를 획득을 했다는 건 유럽 시장 내에서 만약에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기술 수출이 됐을 때 상당 기간 내에 이제 특허가 이제 유지가 좀 되고 상업화가 조금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교두보를 좀 만들었다. 특히 최근에 또 이제 올릭스가 미국 이제 대형 로펌 출신의 이제 변호사 한 명을 영입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사실은 이제 대규모 M&A라든지 이런 걸 이제 좀 주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력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추가적인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되고 있거든요. 특히 올릭스는 탈모 치료제와 관련된 요걸 이제
기술 수출을 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2개월 전쯤에 이제 올릭스가 로레알이라고 하는 기업, 뭐 로레알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이 뭐 두피나 모발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술 수출을 할 걸로 이제 기대를 좀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공시가 나왔을 때는 바이알 뭐 피부 미용 이제 모발 재생 솔루션과 관련된 공동 개발을 이제 체결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기사가 좀 나오면서 이게 기술 수출이 아니고 공동 솔루션 개발이라고 하면 그냥 뭐 서로 협력하는 거 아니냐, MOU 정도만 체결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려를 이제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하반기 때 좀 남아있는 게 일단 당장 8월 14일 날 분기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 분기보고서 때 과연 요 계약과 관련해서 얼마나 이제 선급금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반기 때 마일스톤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될지 윤곽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 얘기하는 건 한 수백억 정도의 이제 마일스톤이 오히려 하반기 때 좀 유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탈모 치료제 후보 물질 역시도 지난주에 이제 유럽 쪽에서 물질 특허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제 모발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사실은 이게 시장성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요즘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네. 탈모와 관련된 고민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게 시장성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올릭스의 이제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연초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기술 수출 계약 특히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기업과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뒤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매물 소화, 한때 시총이 1조도 넘어갔었는데 계속 매물 소화를 하면서 거의 6개월 이상 지금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과 또 양대수의 대주주 요건 다시 이제 50억으로 철회가 된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시도가 충분히 좀 나와주지 않겠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올릭스는 오히려 지금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요 구간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가 한 47,000원 내외 정도에서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만 원 정도. 요게 이제 연초에 만들었던 거의 뭐 최고가 정도 수준의 이제 목표가이기 때문에 단기간점으로 6만 원 정도 목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4만 원 정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올릭스로 향했습니다. 올릭스를 딱 하면 일라일이 떠올라야 그렇죠. 되겠고요. 간암 치료제 쪽으로 저희는 포커스를 맞췄는데 영민 매니저는 탈모다. 네. 네, 탈모 쪽에서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어느 기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바이엘이지 로레알일지 또 한 기술 번의 수출의 가능성도 기술 수출의 충분히 열려 가능성이 있다. 비아그라 이후에 초대박은 아마 탈모 시장에서 나올 것이다. 부디 좀 국내 기업에서 좀 쾌거를 거뒀으면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는 에너지의 GNC 에너지 비상 발전 기억하시면서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